예, 안녕하세요. 최기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하고도 15일 맞죠? 15일 맞습니다. 월요일. 어제 방송을 뭘 했었냐면 저걸 했었어요. 카페24에 샵을 열고 그 샵에다가 제품을 등록한 거를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구글 애즈를 만들었을 때 구글 애즈의 광고 결과를 전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GA,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를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를 해야지 어떤 광고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게 전환까지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도 급하지만 그 GA 코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 집행은 가급적 말리겠다,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광고 전에 구글 애즈 광고 세팅하기 전에 그 추적 코드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 이제 그거 잠깐 시연해서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이 구글 추적 코드 설치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GA4 버전 4로. 근데 이 GA4로 바뀌고 나서 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이 그 전체적으로 크게 바뀐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사이트를 중심으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떤 페이지를 보고 얼마를 머무르다가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그 페이지의 어떤 세션 베이스로 추적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뀐 GA4에서부터는 그 개별 행동 액션 하나하나마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개인별로, 쉽게 얘기하면 그 방문자 개인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뀐 핵심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는 웹에서만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확장되면서 수시로 모바일에서도 이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웹사이트만 추적을 해가지고는 개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완결적인 행태를 다 분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중심으로 추적을 하던 거를 이제는 그 유저 개인 단위로, 이 사람이 웹사이트를 보다가 다시 앱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것까지를 이제 그 연결해서 추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웹에서의 행동도 그 앱 베이스로, 앱을 기반으로 추적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웹사이트의 사이트의 그 페이지 뷰 위주로 추적하던 게, 이제는 개별 사이트 안에서 어떠한 액션들이 일어나는가를 더 디테일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보통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그 이벤트 추적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좀 제일 큰 변화의 그 뭐랄까 그 주류, 뭐 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GA4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 보고서 그 생성을 위한 그 추적 코드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직접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카페24가 됐든 개인 홈페이지가 됐든 자기가 컨트롤 가능한 그 샵 혹은 홈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24에다가 저걸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쇼핑몰을 하나. 물론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그냥 샘플용으로 이런 코드 같은 거 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샘플 사이트입니다. 로그인 해보면 내 개인 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건 샵의 관리자 모드라고 봐야죠. 예, 관리자 모드에 가면 카페24는 여러 가지 세팅을 여기 상점 관리 쪽에 여기 보면 채널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 봐 드릴까요? 예. 운영 관리, 결제 관리, 배송 관리, 외부 서비스 밑에 채널 관리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에서 보통 외부하고 그 연결들을 연동시켜 주거든요.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그 외부에서 제공하는 그 추적 코드도 다 여기랑 연동해서 맞추는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채널이라는 걸로 원클릭으로 그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도 역시 그 페이스북 채널과 유사하게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아니 카탈로그 등록 같은 거를 구글 채널이라는 앱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 앱을 설치하면 연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갖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추적 코드는 GA라고 하는 건데, GA 쪽은 별도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앱스토어에 가보시면 그 GA라는 이 애널리틱 코드를 따로 하나 제공을 하거든요. 이거 굳이 찾아보고 싶으시면, 한 번도 이런 데 안 가봤다, 이 앱스토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앱스토어 바로가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가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글과 관계되는 앱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앱을 찾아서 까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미 깔았으니까 제 안에 들어갔긴 했지만, 구글 보통 이게 마케팅이나 이런 쪽 툴이기 때문에 마케팅 쪽에 카테고리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구글 채널도 있고 카카오 모먼트 붙이는 방법도 있고 쭉 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이미 설치를 해버려서 그랬나? 이쪽에서는 안 보이네요. 여기 성과 추적 요거 말고 구글 애널리틱스만 따로 있는 거 있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나? 한번 설치를 해버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추천 리스트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찾아볼까요? 그냥 여기서 GA 애널리틱스, GOOGLE. 구글로 찾는 게 속 편하네. 구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뜨죠. 얘를 선택해 가지고 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하기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구글 카페24에서 직접 제공하는 거고 무료니까 설치하기.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하면 이미 설치됐던 거니까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설치하면 보통 이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로 매칭을 시키겠냐 물어보는데, 지금 그거를 어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 혹시 바꾸고 싶으면 여기 관리하기 눌러 가지고 여기 그 UA 코드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없으면 여기 신규로 넣어주면 되고요. 만약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 변경 버튼 눌러 가지고 새로 변경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UA66342447-2라는 그 코드로 이미 어제 좀 이건 작업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성된 그 옛날에 이거 UA라는 게 유니버셜 애널리틱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GA 그 버전 4 이전에 쓰던 옛날 버전입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책들이나 교과서나 뭐 설명 자습서들이 다 요걸 기준으로 설명돼 있어요. GA4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된 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옛날 보고서 양식을 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을 좀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그냥 이 UA 버전으로 쓰는 게 더 속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요걸로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새로운 버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GA4를 세팅하는 방법까지 한 개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 우리가 현재 이
카페24에 연결을 시켰던 요 UA 코드 얘를 일단 확보를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알려놓는 게. 그래서 요거 하나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 세팅해 놓고, 이게 지금 카페24의 스토어에 제가 소넷샵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에다가 세팅한 옛날 UA, 옛날 옛 GA 코드, UA 코드라고 그래요. 옛날 GA 코드 값입니다. 요걸 예전에 UA라고 말, 유니버셜 애널리틱 코드라고 그러죠. UA 코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요거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다가 새로운 그 추적 속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요 UA 코드를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GA4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 갑니다. 만약 새로운 사이트를 새로 하나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규 속성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속성을 갖다 추가로 하는 거는 여기 관리 메뉴에 있습니다. 관리 메뉴.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상호명으로 되어 있는 그 계정이 하나 있으면 요 계정 밑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뭐 홈페이지가 있고, 뭐 자사물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카페24 숍샵이 있고, 뭐 네이버에 뭐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어도 의미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있고 쇼핑몰은 쇼핑몰대로 자사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속성 만들기를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찾는 게 필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속성 4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소넷, 저는 이게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넷샵의 UA 버전, 좀 전에 기억해 놨던 거 기억나시죠? 6634. 요거는 UA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요걸 만드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가시면요, 일단 속성 만들기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누르면 요런 속성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맨 먼저 속성 세부 정보를 넣으세요 라고 나오고, 애널리틱스 4 속성을 만들면은 웹과 앱 데이터를 함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 내가 소넷샵 뭐 GA4로 가겠다 라고 하면, 요 GA4라는 거는 곧 뭘 의미하냐면 웹과 웹사이트와 앱을 함께 추적하겠다는 뜻이에요. 함께. 근데 제가 지금 웹사이트는 만들어 놨지만 지금 여기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어떤 뭐 앱 같은 거를 내가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만약 이제 앱을 만약 내가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다.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웹을 쓰다가 앱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GA4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겠죠. 근데 지금은 웹사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꼭 GA4를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요게 일단 디폴트 설정이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간다고 치면 요렇게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이거 시간대는 한국어로, 왜냐면 광고는 항상 내가 노출하고 싶은 그 지역 위치하고 그쪽에서 주로 광고비를 쏘게 되면 광고비를 처리할 수 있는 원화 값으로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한국 원, 여기네, 대한민국 원.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생성되는 시간대랑 그 다음에 어떤 가격대를 쓸 건지, 왜냐면 이건 나중에 만약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랑 광고하는 거랑 광고 단가를 비교하겠다 그러면 원으로 해줘야지 비교가 쉬워지거든요. 요것만 달랑 달러로 해놓으면 카카오나 네이버 데이터는 뭐 CPC가 뭐 얼마 원, 몇 원 이렇게 나오는데 얘 혼자만 몇 달러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직관적으로 비교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른 광고 플랫폼도 쓸 거라는 걸 가정하고 최대한 원화로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GA4로 넘어가겠다고 하면 여기서 그대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만약
아니야, 나는 지금 앱을 쓰고 있질 않으니까 굳이 GA4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이 고급 옵션 요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웹 앱이 다 필요하지 않아, 그냥 예전 버전으로 갈래, UA 버전으로. 그러면 요걸 UA라고 바꿔 놓으시고, UA로 바꿔 놓으시고 여기 고급 옵션 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숨어 있는 유니버셜 애널리티cs 속성 만들기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애널리티cs 속성은 구글 애널리틱스 이전 버전의 일부로서 웹 측정만 지원됩니다. 신규 애널리틱 사용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만 앱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애널리틱 속성을 만들려면 그래도 이 옵션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게 쓰지 말라는 식으로, 옛날 버전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쓰지 말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버전만 하더라도 GA는 충분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만약 옛날 거 난 그냥 쓰고 말래, 아직 나 앱 만들지도 않았어, 이런 경우라면 복잡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요거 온, 나 이거 쓸래 라고 하고 그 웹사이트에 이 주소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돼요. 아까 우리가 카페24 만들었던 사이트, 요게 우리 샵 이름이거든요. 소넷샵 카페24.com. 물론 내가 도메인을 새로 땄다 그러면 이 도메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할 수 있겠지만 요게 물리적으로 이게 그 서버 데이터니까 요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복사해서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앞에 http 땡땡 하고 슬래시 2개는 이미 있으니까 요 앞에 여기 슬래시 2개까지는 필요 없겠죠. 지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요거 넣어주고, 자 그러면 또 얘가 또 뭘 옵션을 물어보냐면 애널리틱스4 속성과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을 둘 다 만들겠습니까? 이거 만드는 동시에 GA4도 함께 만들겠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하면 연결된 사이트 태그로 두 개의 속성이 생성되어 웹사이트의 태그를 한 번만 지정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이게 오히려 더 지원해 줄 것처럼, 이게 더 유리한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 두 개 만들면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됐어, 난 옛날 버전으로 충분해, 그러면 과감하게 요것도 버리시고 그냥 얘를 선택하세요. 유니버셜 애널리틱 속성 만들기 다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 새로 생성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뭐 이제 비즈니스 규모가 얼마나 되냐, 뭐 비즈니스 속성이 뭐냐 물어보는데 카테고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비즈니스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너는 뭐를 얻으려고 하냐,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냥 나는 지금 앱에 대한 게 아니라 데이터 측정하겠고, 광고 비최적화, 전환증도 시키고 싶고, 판매 분석하고 싶어. 왜? 이게 쇼핑몰이니까. 필요하다면 뭐 리드션 광고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이 속성 만드는 이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 추적 코드 하나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죠. 6634244-3이라는 추적 코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요걸로 만약에 이제 추적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저기 카페24 가서 다시 붙여줘야 돼, 이걸로. 다른 거 변동 없죠. 아까에 비하면 2가 3으로 바뀐 거 바뀐 차이가 안 나죠. 어쨌든 같은 계열 내에서 또 만들면 요 뒤에 있는 이 속성 값만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어제 만든 데에는 2를 갖다 이미 해놨는데 만약 굳이 3으로 또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만드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해주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장해주면 그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GA의 UA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만 맞춰주면 끝나요, 그냥. 따로는 뭐 의미가 없어요. 자, 요거는 이미 어제 만들었던 2로 넣어놓은 상태니까 굳이 이걸 또 만들어 쓰진 않겠습니다. 돌아갈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가 그 요 UA 버전으로, 옛날 버전으로 GA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새로 세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그 속성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UA 값에 뭐죠? 그 옵션을 GA4로 함께 만든 옵션을 다 꺼버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만 딱 받아가지고 요 값을 카페24 가서
예, 새로 넣어주고 변경 저장만 시키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GA4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돌아가서 다시 관리자 모드로 돌아갑니다. 예,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는 GA4를 만들고 싶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어제 했던 거에 다시 지금 3번 하나가 더 생겨버렸는데 속성은 뭐 하여튼 뭐 100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뭐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선택이 더 헷갈리는 것 뿐이지 뭐 써야 될 걸 못 쓰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놔두고 요거 현재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용으로 만들다가 생성됐던 버전인데 그냥 요것들은 그냥 놔두고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속성 만들기 들어가서 네, 새 속성 만듭니다. 자, 이번엔 진짜로 GA4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소넷샵 이제는 GA4라고 정확하게 써야죠. GA4에서 웹과 앱을 동시 추적하겠다. 왜냐면 앱을 나중에 만들면 되거든요. 또 만들어야 해요. 실제로 앞으로는 이게 쇼핑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 샵이 노출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웹 통합 추적 뭐 이런 식으로 써놓죠. 통합 추적. 마찬가지로 시간대 대한민국으로 바꿔놓고 대한민국 원화도 한국 원화로 바꿔놓고 이번엔 고급 옵션 선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지금 5개를 써가지고 100개까지 쓸 수 있는데 5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95개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 너무 뭐 겁먹지 마세요. 다음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오죠. 업종 비즈니스 직원 규모는 작음 내 사이트 이번에는 앱도 추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이트의 앱의 참여도 앱 환경 뭐 기기 추적화 광고비 최적화 전환 증대 온라인 판매 분석 앱 설치 측정 뭐 이런 거 다 넣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만들기 그랬더니 이제 좀 달라지죠. 아까 UA 버전 할 때는 뭐 이러저런 옵션 없이 바로 UA로 만들겠습니까? 뭐 해가지고 오케이 뭐 GA4랑 다시 같이 만들겠습니까? No 뭐 이렇게 딱 두 가지 선택만 해가지고 바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얘가 뭘 물어보냐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항목을 얘기하면서 어느 거 위주로 측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스트림 설정을 하라고 그래요. 만약 내가 그 카피사 쇼핑몰을 안드로이드 앱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 하려고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iOS 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iOS 앱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웹사이트밖에 없으니까 현재 제가 추적하고 싶은 거는 웹이죠. 웹. 예. 그러면은 웹에서 발생하는 스트림을 추적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 스트림이라는 말이 그 동영상의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어떤 그 속성 값들이 그 속성 값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어떤 이벤트 행동들이 발생할 때 그 행동의 흐름을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지금 추적하겠다는 뜻이냐? 그럼 아까처럼 여기 카페이사 우리 아까 해놨던 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 요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거를 추적할 거예요. 라고 그 추적하고 싶은 사이트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http /두 개는 없애고요. 이렇게 하면 요 스트림의 이름은 뭐지? 소넷샵의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림이죠. 소넷샵의 웹사이트 스트림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고, 자 그러면 여기 향상된 측정을 제시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표준적으로는 페이지 뷰라고 해서 페이지 뷰, 요 페이지가 열렸냐 안 열렸냐 요런 것만 일단 측정을 하고 돼 있는데 이 GA4에서는 요거 외에도 요런 페이지 뷰 측정 외에도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버튼이 클릭됐다든가 링크가 클릭됐다든가 뭐 다운로드 버튼이 클릭됐다든가 이런 모든 거를 갖다 사이트 내에서 일어나는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및 컨텐츠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함께 링크나 삽입된 동영상 등의 페이지 요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가 GA에 전송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뭐 이거는 그냥 그런 얘기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개인정보를 못 모으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측정은 페이지 뷰가 발생하는 거, 페이지의 조회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스크롤이 어디까지 일어나는가, 그
그다음에 이탈되는 클릭이 발생하는가 이건데, 요거 말고도 추가로 세 가지를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보면 사이트 검색, 동영상에 대한 호응도, 파일 다운로드, 보통 PDF 파일 같은 거를 다운로드용으로 걸어놨을 때 그런 버튼이 클릭되는가, 예,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이벤트에 대해서 예, 추가로 측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향상된 측정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로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옛날 같았으면 요거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 페이지 뷰 말고 요런 거 하나하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코드 설정들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네시아 웹사이트 스트림을 요러요러한 추가 이벤트를 한꺼번에 추적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 스트림을 네, 추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스트림 만들기를 눌러요.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스트림에 대한, 웹 스트림은 웹 스트림인데 이 스트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적을 하겠냐 라고 예, 다시 한번 이제 추가 세팅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 일단 이렇게 따라가면 우선 측정 아이디가 새로 하나 G-라고 해가지고 붙는 게 있죠. 아까 그 유니버셜 애널리틱 코드는 그냥 UA 다시 해가지고 뭐뭐 다시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는 G라는 코드 값이 새로 주어집니다. 예,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달피죠. 요거 복사해 놓고 예, 한번 복사해 놓고 할게요. 예, 요거 UA 코드 대신에 얘는 측정 아이디라는 값을 하나 더 주는데, 요건 G4를 위한 예, 추적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스트림 코드라고 하죠. 예, 추적 코드인데 스트림, 요걸 스트림 아이디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일단 아까랑은 예, 스트림 측정 아이디 예, 하나 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상된 측정, 아까 앞에서 봤던 거 3개, 여기까지는 앞에서 이미 세팅이 됐던 거고, 여기서 얻어낸 건 이 측정 아이디가 하나 부여된다는 거 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태그하기에 대한 안내를, 새로운 홈페이지에 태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기존 홈페이지에 태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페이지에다 태그를 추가하겠냐, 기존 페이지에다 기존 페이지 태그를 사용하겠냐는 건데, 우리가 아까 앞서서 그 UA 코드를 이미 하나 심었잖아요. 안 심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UA 코드를 하나 심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존 페이지에서 예, 그 세팅된 거를 그대로 써도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세팅하는 방법도 그 사이트에다 직접 싣는 방식, 이걸 보통 글로벌 사이트 태그라고 그러고 G 태그라고 그럽니다. G 태그 값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심어 놓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구글의 그 태그 관리자 GTM이라고 그러죠. GTM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간접적으로 심어 놨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각각 달라지는데 그 코드 값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예, 이렇게 심어진 경우와 그 다음에 J 태그 관리자에다가 심는 방법. 근데 요거는 어떻게 심는지는 구글 태그 관리자를 추가로 좀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요 다이렉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새로 심을 때 얘기고요. 자, 기존에 만약 있는 걸 내가 쓰겠다 그러면 요 탭을 요걸로 바꿔야 되겠죠. 예. 기존의 홈페이지,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에 태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애널리틱 태그를 쓰겠냐, 또 태그 관리를 쓰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요걸로 우리가 쓰면 되니까 예, 요거 커넥트 디스 메저먼트 아이디, 우리가 좀 전에 받았던 요 위에 있는 측정 아이디 있죠. 요 측정 아이디를 이쪽에 구글 기존 애널리틱스에다가 트래킹 코드 값에다가 커넥트 사이트 태그를 예,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를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만. 예. 자, 이제 기존의 홈페이지 태그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요렇게 요걸 측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요 셋업 설정 버튼 있죠. 예, 설정 버튼 일단 눌러요. 예, 그러면 향상된 측정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가 보여주고요. 요거에 대해서 OK 저장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뭐 추가 설정하라는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기존 페이지 추적 요걸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2가 다 했고요. 그리고 요 아이디를 이렇게 카피를 했으면 예, 여기를 카피를 했으면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매니저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아까 그 구글 태그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 쪽에 그 애널리틱에다가 만약 태그를 추적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잠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 기존의 홈페이지 태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지잖아요. 구글 애널리틱스에다가 직접 설치하겠냐, 여기 태그 관리자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간접 설치를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이 이 태그 관리자를 안 배웠다고 하면 요 구글 애널리틱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게 일단 좀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이 다 영어로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구글 애널리틱 심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이미 G 태그를 갖고 있거든. 어디에? Another 구글 애널리틱 프로퍼티에, 다른 구글 애널리틱 속성에 이미 갖고 있거든. 뭐라 해라? 다음과 같은 스텝을 다음 단계를 따라서 차례로 가봐라, 이런 얘기고, 다른 코드, 너의 페이지에서 다른 코드 변경 없이, 이런 얘기고요. 그 순서가 보면 첫 번째 그 다른 separate window, 그러니까 새 창에서 새 창을 열으라는 얘기예요. 새 창을 열어서 open the 구글 애널리틱스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놔서 네가 세팅한, 여기 아까 기존 홈페이지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기존 그 애널리틱 그 속성이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를 일단 열어서, 그리고 어떻게 이 control your own page tag, 당신의 페이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애널리틱 속성 페이지를 열어서 관리자 모드로 간 다음에 트래킹 인포, 이게 추적 정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 밑에 추적 코드를 가봐라.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커넥티드 사이트 태그라는 항목이 어디에? 글로벌 사이트 태그 아래에 보일 거다. 그걸 클릭해 가지고 거기에 ID 값에다가, 측정 ID 값에다가 요거를 커넥트, 연결시켜라. 그 코드는 뭐다? 이 코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를 그대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것만, 요 코드, G 코드만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네가 만들어 놨던 그 GA 코드 속성에다가 그 하단에 갖다 붙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붙이는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요 상태에서 확인해서 요건 닫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작업됐던 게 어디냐면 이 윗단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속성 중에 아까 앞서서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소넷샵 UA 버전용의 몇이라고 되어 있던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요 화면에서는 요 3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나 새로 만들었지만 원래 어제 이 작업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작업이 현재 그 Another 그 GA 속성이라고 세팅되어 있는 거는 진짜 요게 지금 우리 그 소넷샵에 지금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그 그러니까 옛날 기존의 페이지인가 이게. 그래서 요걸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걸 끄집어내면 UA 여기 2로 되어 있는 요 버전의 속성이 열리는데, 여기 약간 뭘 보라고요? 추적 정보를 가보라고 그랬죠. 트래킹 인포. 그럼 그 밑에 트래킹 코드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추적 코드. 그러면 거기에 범용 사이트 태그라고 그러는데, 이게 딴 데 가보면 이걸 전체 사이트 태그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범용이라는 말 대신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글로벌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범용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이게 그냥 해석될 때 이게 전체 사이트 태그라는 식으로 그 해석되는 거 많아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요게 지금 글로벌 사이트 태그인데 요 밑에 쪽에 연결된 아까 커넥티드 사이트 태그라고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요걸 열으라는 얘기겠습니다. 요게 지금 하나도 연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GA4 추적을 위해서 여기다가 좀 전에 우리가 땄던 그 측정 측정 아이디 있었죠. 그걸 여기다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카피했던 거 그거를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에 닉네임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소넷샵 이거 GA4 연동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연결용 코드죠. 연결용 측정 아이디죠.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대충 이 코드로 요 사이트하고 연결한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요거 연결 버튼 누르시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GA4를 측정하기 위한 요 코드 값을 저 앞서 있었던 그 UA 코드 값, 여기 UA 아까 67-2라는 요 코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동시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구버전은 구버전대로 추적을 하고 여기 GA4로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그러니까 두 개의 보고서 양식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추적하는 방식만 서로 다르고 데이터를 불러준 읽어내는 그 개수 항목들만 좀 다른 거죠. 예전 건 예전 것대로 추적을 하고 또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추적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함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팅 작업은 끝나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세팅이 돼서 이것도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것도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돌아가면 되죠. 실시간 모드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요거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실시간이거든요. 일로 가가지고 여기 아까 6634-2 요 사이트가 제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붙었을 때 추적되는 옛날 구버전 코드라고 그랬죠. 그럼 구버전으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이게 반동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카페24 쪽에 여기 샵 여기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복사해서 여기는 지금 관리자 모드로 지금 접속이 되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 사이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V 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샵에 이렇게 방문자가 생기죠. 방문자가 요거를 한번 요 상품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게 해놓고 그럼 한 사람이 접속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쪽의 GA 코드에서는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시면 되죠. 자, 요건 지금 저쪽이고 우리 사이트 이거 닫아야 되겠네. 우리 사이트의 애널리틱에서 실시간 개요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면 저 코드가 정상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죠. 한 명 접속된 게 보이죠? 만약 이거를 모바일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옛날 코드입니다. 소넷 UA 버전 옛날용이에요. 옛날용으로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모바일에서도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모바일에서 연결을 해보고 모바일로 연결하면 이거는 모바일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글 크롬에서 연결하면 되겠죠. 구글 크롬에서 이게 지금 아까 소넷샵 카페24.com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쳐보면 되죠. 소넷샵 카페24.com 그리고 이동. 자, 보이시죠? 소넷샵이 연결됐죠. 그럼 얘가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소넷샵을 하나 연결이 됐으니까 보시죠. 이제 모바일로 한 명, 데스크탑 한 명 해가지고 두 명으로 추가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버전에서 지금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실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잡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옛날 그 UA 버전 그 구글 그 코드인데 이걸 만약 그 우리 새로 좀 전에 연결시켰던 GA4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도 보이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사이트 데이터에서 이거를 아까 새로 만든 통합 추적,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연결시켰던 그거 있죠. 이 앱 통합 추적 속성을 열어가지고 보고서를 다시 봐야 돼요. 보고서 구조가 많이 달라요.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찍히죠. 요거에 실시간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한 명이 잡혀 있죠. 아까 저쪽은 지금 그 모바일로 한 명, 그 다음에 저걸로 한 명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지금 어디 보자. 30분 동안 데스크탑으로 지금 한 명만 잡혀 있거든요. 모바일로 한번 다시 연결해 볼까요? 저도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게 이제 GA4하고 그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사해서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 만약 이제 제대로 안 잡힌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지금 제가 새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고 있거든요. 모바일로. 자, 새로운 상품 코드에 들어가 가지고
추가 정보들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이제 지금 보이시죠? 데스크탑으로 50%, 모바일 50%. 두 사람이 이제 두 개의 건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금 아까 제가 모바일은 여기 지금 제 그 폰으로 지금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은 저희 형님이 지금 그 세팅되어 있는 그 크롬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별개 데스크탑 한 명, 모바일 한 명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걸로 보여요. 만약 우리 형님이 접속해 있던 걸 한번 꺼버릴까요? 여기 꺼지는지 보게. 요거를 아예 닫아버리겠어요. 그러면 요걸 보통 1분 기준으로 30분까지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 30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두 개라는 표시가 그렇게 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30분 단위 한 명이고, 아까 저기 일반 여기 그 UAE 버전 같은 경우는 UAE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2번이었죠 여기. 요거 다시 사이트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버튼을 껐기 때문에 모바일로만 한 사람 붙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요것도 지금 아직 끈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바일은 지금 이제 키워놨는데 저건 껐거든요. 데스크탑은 리로드 시켜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활성 사용자 수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30분 기준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이미 접속했던 이 한 명이 여전히 두 명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지금 아까 제가 닫았는데 요 30분이 지나가야지 한 명이 꺼지든가 그럴 것 같네요. 원래는 바로 꺼지는데 리로드 하면 지나간 건 계속 두 명이 잡혀 있는 걸로 되네요. 혹시 어디 열려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여기 요거 한번 닫아 볼까요? 요것도 지금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거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드윈 모드 지금 제가 접속된 것도 한번 닫아 볼게요. 맞네. 그거에 열려 있으니까 얘가 둘로 잡혔었네요. 여기 다시 이거 제가 접속했던 어드윈 모드 접속되어 있는 거 꺼버렸더니 여기 한 명으로 모바일만 한 명으로 지금 살아있는 걸로 꺼졌고요. 리로드 해도 모바일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바일도 한번 꺼볼게요. 나가겠습니다. 이거 끄고 다른 사이트로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나간 걸로 인식이 되면 요거 0으로 꺼져야 정상이거든요. 아직 모바일로 붙어있는 걸로 잡히네. 이게 지금 아직 사이트가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모바일 나가자. 어떻게 나가지? 이걸 닫아야 되는데 이 탭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됐어. 나 여기서 더 이상 안 볼 거야. 나갈 거야. 라고. 이 닫음이라는 게 있네. 닫음. 닫을 거야. 닫고 나갈 거야. 실행 깜짝이야. 닫음. 딴 사이트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다른 사이트로.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꺼졌는지. 그래도 모바일 한 명이 계속 살아있는 걸로 나오네. 혹시 저 말고 누구 딴 사람이 붙었나? 어쨌든 지금 UA로도 잡히고 그 다음에 저기 GA4로도 잡힌다는 건 일단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일단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여기 어떻게 붙이는지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개념을 알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붙이고 또 테스트 해보는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 아까 우리 형님 사이트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면 정상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좀 전에 카페24에서 하나 상품 봤었죠. 요거 말고 다시
소넷 샵 여기 있네. 이렇게 봤을 때 이 한 사이트를 열고 있을 때 요게 실질적으로 지금 추적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안 되고 보고 싶으면 여기 F12 키 눌러가지고 크롬에서 개발자 눌러가지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라는 항목에 가가지고요. 네트워크라는 항목에 가서 여기다가 어떤 게 현재 지금 그 추적이 되고 이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추적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collect collect collect라고 치고요. 느낌 물음표 v라고 한번 쳐보세요. collect 물음표 v 그리고 엔터. 그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Ctrl R Recording Network Activity Request Ctrl R을 눌러봐라 한번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끌어보면 네트워크 됐고 Ctrl R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지금 어떤 것들이 수집이 되고 있는지 반복 이렇게 뭐죠?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추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떠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겹치지 않고 요 스테이터스나 이 타입이 다른 걸로 나오고 이게 추적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잡히면 아 이게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고 있구나라고 검증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만약 똑같은 게 중복돼서 나온다든가 하면 우리가 셋업을 좀 잘못해 가지고 중복해서 추적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참고하십시오. F12키에 collect 물음표 v 이렇게 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팁으로 알아두십시오. 이상으로 시연은 마치겠습니다.